자, 첫 번째 경기. 이제 나폴리 대 이제 파르마. 자, 나폴리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덕배 이제 안기사가 이제 결장 중이고, 이제 수위에서 이제 헤수스 등이 좀 결장 중입니다. 자, 그리고 원정팀 파르마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1명, 그리고 키퍼 1명이 결장 중이에요. 자, 나폴리는 직전 경기 이제 인터밀란 상대로 원정에서 2대2 무승부를 거두며 그래도 나름 괜찮은 좀 결과를 좀 만들었고, 그러면서 이제 이로 인해 이제 6경기 연속 무패 행진을 좀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이제 나폴리가 슈퍼컵 우승을 좀 차지하면서 이제 기세가 확 올라왔고, 그리고 이제 리그에서도 이제 무패 행진 중으로 계속해서 좀 1위 경쟁을 좀 이어가면서 지금 순항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파르마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이제 원정에서 선수 한 명이 퇴장당한 레체 상대로 이제 승리를 거뒀고, 이제 이로 인해 리그 기준으로 봤을 때는 지금 원정에서는 4경기 연속 무패 행진을 좀 이어가는 중으로 원정에서의 흐름이 좀 좋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이번 시즌 좀 파르마를 좀 봤을 때 전체적으로 홈보다 원정에서의 이제 경기력이나 좀 성적이 더 나은 만큼 이제 이번 시즌 한해서는 지금 원정에서의 경쟁력이 더 좋은 상태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양 팀에 대해서 한번 이제 말씀드려봤네요. 자, 일단 뭐 경기 양상 봤을 때 그래도 최근에 좀 운영 능력이 좀 좋은 나폴리가 자기 페이스대로 경기를 좀 잘 조율할 것으로 보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템포 조절하면서 공격을 좀 곧잘 풀어갈 것으로 좀 봅니다. 네. 자, 다만 그래도 지금 파르마가 최근 원정에서는 좀 생각보다 수비 조직력이 좀 좋고, 그리고 이제 나름 좀 한 방 한 방이 좀 날카로운 좀 팀이기 때문에 이런 점을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이제 최근 좀 수비가 좀 흔들리고 있는 좀 나폴리도 이제 어느 정도 좀 실적 위험이 좀 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나폴리가 뭐 계속해서 이제 무실점 경기를 좀 무실점 이제 클린시트를 좀 기록하다가 최근에는 좀 실점이 많아지면서 다소 수비가 좀 흔들리고 있고, 그리고 특히 좀 수비 리커버리가 이제 뭐 안 좋아졌다 보니까 어느 정도 역습이 좋은 거 좀 파르마의 좀 한 방에 이제 어느 정도 좀 실점 위험도 이제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이제 염두에 둬야 된다, 이렇게도 이제 말씀드려 가요. 그렇죠. 자, 다만 뭐 그렇다고 해도 뭐 전반적으로는 나폴리가 뭐 충분히 좀 유리하게 좀 풀어갈 만한 경기라고도 이제 말씀드려 봅니다. 자, 뭐 그래도 뭐 나폴리가 확실히 뭐 이길 가능성이 더 높은 경기라고는 보지만, 그래도 현재 지금 원정에서 좀 강세를 보이고, 그리고 나름 좀 저력 있는 그런 좀 파르마 상대로 지금 저는 뭐 나폴리가 이긴다고 해도 대승까지는 기대하기는 좀 다소 어렵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해봐요. 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그래도 뭐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나폴리 승을 좀 보긴 하지만, 요거는 한번 햄무 도전하는 경기로도 저는 보도록 할게요. 네, 나폴리가 이겨도 한 이제 1점 차 정도의 좀 승을 한번 좀 예상하는 거로 좀 봐서 나폴리 승을 보지만 이제 한번 햄무까지 도전해보는 경기. 안 그러면 언오바는 본다고 하면은 이 경기는 오바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인터밀란 대 이제 레체. 자, 인터밀란 같은 경우에는 주전 미드필더 1명, 수비수 1명이 결장. 자, 그리고 레체 같은 경우에는 현재 주전 포워드 1명, 그리고 미드필더 2명, 그리고 수비수 1명이 결장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비교적 지금 레체의 좀 전력 누수가 더 큰 상태라고도 이제 말씀드려봐요. 자, 인터밀란 같은 경우에는 리그에서 6연승을 거두다가 직전 경기 이제 나폴리 상대로 홈에서 무승부를 거두면서 이제 리그에서의 연승 행진이 끊겼습니다. 이제 그 경기에서는 이제 인터밀란이 리드를 좀 지키지 못한 채 이제 무승부를 좀 거두며 이제 연승이 이제 끊긴 그런 좀 상황이라고도 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이제 레체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유벤투스 상대로 원정에서 무승부를 좀 거두며 기대 이상의 좀 결과를 만들었지만, 그래도 이후에 이제 로마와 파르마 상대로 연달아 패배하며 다시 흐름이 안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전히 좀 하위권에 좀 머물고 있는 좀 레체로 좀처럼 좀 치고 올라오지도 못하고 있다, 이렇게도 이제 말씀드려 봐요. 자, 이번 시즌 이제 레체 같은 경우에는 좀 중원이 많이 약한 편인데, 이제 그런 상태에서 주축 미드필더 몇몇이 이제 빠지면서 더더욱 지금 중원이 약해진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중원에서 좀 경쟁력이 많이 좀 떨어지는 거죠, 레체라고 볼 수 있고, 그와 달리
이제 인터밀란 같은 경우에는 현재 뭐 세리아 내에서는 중원이 가장 좋은 팀인 만큼 좀 중원이 좀 막강하기 때문에 이제 확실히 양 팀의 좀 중원에서의 좀 차이가 이제 이번 경기에서 상당히 좀 크게 날 수가 있고, 이제 그러다 보면은 이제 인터밀란이 좀 손쉽게 좀 중원을 좀 장악하면서 이제 무난히 좀 자기 페이스대로 경기를 좀 운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물론 이제 중원의 주축인 이제 카라노글리의 좀 결장이 뭐 어느 정도 이제 인터밀란한테 좀 타격이 좀 클 수는 있지만, 그 점을 좀 감안해도 지금 이제 카라노글리가 없어도 워낙 좀 레츠와는 좀 중원에서의 좀 차이가 좀 크게 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좀 보완하지 않을까 좀 예상을 하고, 그러면은 뭐 전반적으로는 이제 인터밀란이 중원을 좀 장악하면서 뭐 충분히 좀 유리하게 좀 풀어가는 경기 양상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좀 예상을 봅니다. 네. 좀 그리고 이제 인터밀란 중원을 좀 장악하면서 이제 레체 진영에서 볼을 좀 길게 소유해 이제 공격을 좀 주도할 것으로 좀 보인다. 이렇게도 이제 말씀드려 봅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뭐 중원뿐만 아니라 일단 뭐 양 팀의 좀 전력, 흐름, 이제 경기력, 이제 공수 밸런스 등에서도 좀 차이가 큰 만큼 확실히 뭐 지금 인터밀란이 좀 앞서는 부분이 좀 많기 때문에 이런 요소를 다 종합해서 고려한다고 하면은 그래도 이 경기는 인터밀란이 홈에서 무난히 좀 좋은 결과를 좀 만드는 방향으로 좀 흘러가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내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네, 인터밀란 승쪽 본 경기에다가 이거는 뭐 1엔드 기준 마인승까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요거는 뭐 어느 분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인터밀란 승에 좀 마인승까지만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이제 세리에는 마무리가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분데스리가 경기. 자, 볼프스부르크 대 이제 짱크 파울리. 자, 일단 볼프스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 3명 결장. 자, 그리고 이제 짱크 파울리 같은 경우에는 주전 포워드 1명이 결장 중입니다. 일단 볼프스부르크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3주 정도 휴식기를 가진 후에 이제 경기를 좀 치렀는데, 이제 그 경기에서 바이에른 뮌헨 상대로 이제 8대1 좀 대패를 좀 당하면서 이제 처참히 좀 무너졌습니다. 네. 그리고 아무리 뭐 바이에른 뮌헨이 좀 상대라고 해도 무려 8골을 좀 실점하며 좀 대패한 거는 볼프스 입장에서는 충격이 꽤 클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그런 좀 직전 경기에서의 좀 대패가 이제 이번 경기에서까지 이제 악영향을 좀 미칠 우려가 지금 커 보인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직전 경기에서는 이제 뮌헨 상대로 수비가 완전히 좀 산산조각 나버리면서 무너진 그런 볼프스부르크라고도 이제 볼 수가 있네요. 자, 그리고 이제 장크타 파울리 같은 경우에는 본래 휴식기 이후 이제 라이프치히와의 경기가 좀 예정되어 있었지만, 이제 그 경기가 이제 그런 좀 사정으로 인해서 연기가 좀 되면서 결국 이제 이번 경기가 휴식기 이후 첫 경기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좀 오랜만에 경기를 좀 치르는 그죠 장크트 파울리라고도 이제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장크트 파울리가 이제 휴식기 이전에는 4경기 연속 이제 무패 행진을 좀 거두면서 계속해서 투수당하고 있었다. 요 정도 같이 이제 전해드려 봅니다. 자, 이 경기도 내 경기 흐름을 좀 봤을 때 일단은 뭐 볼프스부르크가 그래도 초반부터 라인을 올려서 더 적극적인 공세를 좀 보일 수 있고, 이제 장크트 파울리 같은 경우에는 평소처럼 비교적 라인을 좀 내려서 이제 안정적으로 좀 플레이하다가 이제 롱볼을 좀 통한 역습 및 이제 세트 피스를 좀 통해서 이제 한 방 한 방을 좀 노리는 식으로 공격을 좀 전개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러다 보면은 확실히 양 팀의 좀 플레이 스타일이 좀 다소 좀 상반될 수 있는 경기로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도 이제 말씀드려 봐요. 자, 다만 근데 이제 볼프스부르크가 지금 라인이 높게 형성된 팀들 상대로는 대체로 이제 수비 공략을 좀 잘하지만, 아무래도 이제 라인을 좀 낮게 좀 형성하면서 이제 밀집 수비가 좋은 팀들 상대로는 좀 생각보다 공격이 잘 안 풀리는 경우가 이제 이번 시즌에 많이 좀 보였어요. 네. 그리고 이제 장크타 파울리 역시 이제 그런 류의 좀 팀이라는 거를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볼프스부르크의 공격이 좀 생각보다는 많이 좀 무딜 수 있다. 이렇게도 이제 말씀드려 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장크트 파울리가 어느 정도 좀 더 이제 좀 라인을 좀 내려서 이제 좀 안정적으로 좀 이제 밀집수를 좀 형성한다고 하면은 볼프스부르크의 그런 좀 공격을 어느 정도 잘 좀 제어할 만한 그 요소가 있는 경기라고도 이제 말씀드려 봅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이런 점과 좀 더불어 이제 직전 경기에서 볼프스부르크가 이제 바이에른 뮌헨 상대로 8대1 대패를 좀 당하면서 지금 팀 내 분위기가 많이 좀 처질 수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장크트 파울리가 이제 휴식기 이전에도 이제 계속해서 무패 행진을 좀 이어가면서 이제 좀처럼 좀 패배가 없었고, 그 전체적으로 좀 조직력이 지금 좋다는 점까지 고려한다고 하면은 저는 요 경기는 그래도 장크트 파울리가 지금 현재 뭐 볼프스 상대로는 최소한 좀 패배는 면하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네. KBI님 반갑습니다. 네. 그죠.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볼프스 같은 경우에는 당장 뭐 이제 직전 경기 8대1로 좀 대패를 당한 게 굉장히 좀 이제 크게 좀 작용할 것으로도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요소까지 다 좀 종합해서 고려한다고 하면은 저는 이 경기는 네, 장크트 파울리 사이드 보는 게 더 낫지 않나 싶어서 장크트 프렌 쪽으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분석 결과 봤을 때는 장크트 파울리 프렌스 쪽 보는 경기. 네, 그리고 장크트 사이드를 보다 보니까 이제 어느 분 본다고 하면은 언더까지도 같이 보도록 할게요. 아무래도 이제 뭐 장크트가 이제 결과를 좀 낸다고 하면은 이제 장크트의 좀 득점이 확 이제 터지기보다는 어느 정도 좀 볼프스의 공격을 잘 제어하면서 결과를 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흘러간다는 전제하에 언더까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라이프치 대 이제 프라이부르크. 자, 라이프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큰 결장자는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프라이부르크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한 명이 결장 중이에요. 자, 우선 라이프치히는 전반기에 전체적으로 좋은 성적을 거두며 이제 굉장히 좀 상위권에 좀 잘 좀 마무리를 했지만 이제 휴식기 직전 두 경기에서 연패를 좀 거두면서 전반기 마무리는 다소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반기 좀 막판에는 우니온 베를린과 레버쿠젠 상대로 이제 연달아 좀 3대1 좀 패배를 좀 당하면서 많이 좀 부진했던 거죠 라이프치히라고 볼 수 있고. 자, 그리고 이제 프라이부르크 같은 경우에는 휴식기 직전에는 이제 3경기 연속 이제 무패 행진을 거뒀고, 이제 휴식기 직후 경기에서는 이제 함부르크 상대로 홈에서 이제 2대1 승리를 좀 거뒀습니다. 116님 반갑습니다. 자, 물론 이제 직전 경기에서 이제 프라이부르크가 함부르크 상대로 이기긴 했지만 중간에 이제 함부르크의 퇴장 이슈가 없었으면은 이제 프라이부르크의 승리를 좀 장담하기는 좀 어려웠던 경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게다가 이제 이번 시즌 이제 원정에서 굉장히 좀 약세를 보였던 거죠 함부르크 상대로 이제 함부르크가 퇴장을 당해서 좀 간신히 아이고 구독도 감사드립니다 1116님. 함부르크가 많이 좀 퇴장을 좀 안 당했다고 하면은 솔직히 이제 프라이부르크의 승리를 좀 장담하기는 어려웠을 정도로 좀 직전 경기에서의 그런 좀 프라이부르크의 좀 경기력은 이제 썩 좋지는 못했다 이렇게도 이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뭐 전반적으로 그래도 홈에서 중원 장악력이 좋은 그 라이프치히가 그래도 자기 페이스대로 경기를 잘 주도할 것으로 보고 이제 침투나 이제 컷백, 이제 중거리 등 이제 홈에서는 굉장히 공격 패턴이 좀 다양하면서 좀 능하기 때문에 그런 약간 좀 공격들을 좀 통해서 이제 프라이부르크의 수비를 잘 공략할 것으로 좀 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프라이부르크도 뭐 역습이나 좀 측면 전개를 좀 통해서 이제 어느 정도 공격에서 두각을 좀 나타낼 수는 있지만, 자, 그래도 이제 홈에 비해 좀 원정에서는 비교적 공격 퀄리티가 좀 떨어지다 보니까 라이프치히에 비해 이제 공격에서 두각을 나타내기는 좀 어려울 수가 있고, 그러다 보면 활용 면에서도 이제 라이프치히 상대로 어느 정도 좀 밀릴 것으로 좀 예상이 됩니다. 네, 그죠. 그리고 이제 라이프치히가 뭐 비록 최근 홈에서 레버쿠젠 상대로 이제 패배하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 그 경기를 좀 제외하면은 대부분 지금 홈에서 이겼을 정도로 지금 홈 성적이 좋고 이제 특히 좀 홈에서의 좀 공수 밸런스가 좀 좋은 편이기 때문에 지금 원정에서 공수 밸런스가 안 좋은 거죠 프라이부르크와는 어느 정도 그런 좀 공수 밸런스 면에서도 좀 차이가 좀 날 수가 있다. 요 정도 같이 말씀드려 봅니다. 네. 그러다 보면은 확실히 좀 라이프치히가 이제 보다도 좀 경기 운영을 더 잘할 수 있는 경기다라고도 이제 전해드려 봐요. 네. 자, 그리고 이제 이런 뭐 인게임적인 요소와 좀 더불어 이제 상대 전적을 좀 봤을 때도 이제 최근 5경기 기준 4승 1무로 이제 라이프치히가 좀 감 면모를 좀 보였기 때문에 이런 뭐 상성적인 면까지 고려하면은 그래도 이 경기는 라이프치히 사이드로 접근을 하는 게 더 낫지 않나 좀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네,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그래도 이제 라이프치히 승쪽 보는 경기 가져가도록 하고, 네, 그리고 어느 반은 본다고 하면은 여기는 오바보로 할게요. 그래서 랍치 승에 이제 오바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호펜하임 대 이제 메넨글라드바흐. 자, 호펜하임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1명 결장. 자, 그리고 이제 메넨 같은 경우에는 큰 결장자는 없습니다. 이제 현재 좀 최선의 라인업을 좀 기용할 수 있는 거죠 메넨이라고도 이제 말씀드려 봐요. 자, 일단 이제 호펜하임 같은 경우에는 전반기에 기대 이상의 좀 행보를 보이며 이제 리그 6위로 마무리했었고,
그리고 이제 공식전 기준으로는 이제 홈 4연승 중으로 최근 홈에서 굉장히 좀 강한 면모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확실히 좀 전방위적 활약이 굉장히 대단했던 그죠 호펜하임이라고 이제 말씀드려보고, 자, 그리고 이제 맹글 같은 경우에는 휴식기 이전에 연패로 인해 이제 흐름이 안 좋았지만, 그래도 이제 휴식기 직후 경기에서 이제 아우크스부르크를 이제 홈에서 좀 4대 0으로 이제 격파를 하면서 이제 대승을 좀 거둔 채 이제 후반기 스타트를 좀 잘 끊었습니다. 자, 아무튼 이제 좀 직전 경기에서 좀 대승을 좀 통해서 확실히 좀 페이스를 끌어올린 그런 좀 맹글이라고도 볼 수가 있네요. 자, 일단 뭐 경기 양상을 봤을 때 이제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대체로 좀 템포 빠르면서 공격적인 양상으로 이제 흘러갈 수가 있고, 양 팀 다 이제 압박을 강하게 좀 가하는 만큼 이제 공간 허용이 좀 많은 팀이기 때문에 이런 점을 고려한다고 하면은 이제 이번 경기 역시 좀 양 팀 다 이제 어느 정도 좀 공간 허용이 좀 많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좀 공간 허용이 좀 많다고 하면은 확실히 좀 침투에 대한 그 대처가 이제 양 팀 다 좀 잘 안 될 수 있는 그런 좀 경기라고도 이제 말씀드려 봐요. 자, 그리고 이제 맹글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에서 뭐 4골을 넣으면서 이제 폭발적인 득점력을 좀 보였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 최근 홈에서 그것도 이제 매 경기 지금 3골 이상씩 넣으면서 이제 고점의 좀 득점력을 좀 유지하고 있는 그좀 호펜하임과 좀 비교했을 때는 그래도 이제 활용면에서는 좀 밀릴 우려가 더 크고, 그 이제 원정에서는 좀 전환이 좀 느린 그런 좀 메넨 글라드바흐이기 때문에 대체로 이제 공수 전환이 빠른 호펜하임 상대로 이제 템포 싸움에서도 밀릴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자, 그러다 보면은 확실히 좀 메넨이 그런 호펜하임의 이제 트랜지션 공격에 좀 대응하기는 좀 벅찰 수 있고, 그러다 보면은 더더욱 좀 실점 위험이 좀 큰 팀 또한 메넨 글라드바흐가 되지 않을까 좀 예상을 해봐요. 그렇죠. 자, 그래서 아무래도 제 아무리 지금 뭐 메넨 글라드바흐가 이제 직전 경기에서 이제 4대 0으로 좀 대승을 좀 거뒀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 그런 기세를 지금 뭐 홈에서 굉장히 극강의 면모를 좀 보이고 있는 호펜하임 상대로까지 이제 이어가기에는 많이 좀 역부족이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좀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이 경기는 뭐 홈에서 그래도 극강의 면모를 좀 보이고 있는 호펜하임 사이드를 보는 게 그래도 더 낫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 저는 그래도 이 경기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호펜하임 승 쪽 보는 경기로 가져가도록 하고, 그리고 이제 이 경기 역시 어노바는 본다고 하면은 오바 쪽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켈른 대 이제 파이르미네. 자, 일단 켈른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가 무려 지금 3명이 좀 결장 중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제 수비에서의 좀 전력누수가 상당히 큰 그런 좀 켈른이라고 볼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이제 미넨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제 니콜라스 잭슨, 그리고 현재 키미, 그리고 이제 수비에서 이제 스타니시치 등이 좀 결장 중입니다. 자, 일단 켈른 같은 경우에는 휴식기 직후 경기에서 이제 하이덴하임을 원정에서 상대했는데 이제 그 경기에서 2대2 무승부를 좀 거뒀고, 이제 이로 인해 이제 리그에서 이제 7경기 연속 이제 이기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좀처럼 제 리그에서 승이 없는 그쪽 켈른이라고도 이제 말씀드려 봐요. 자, 그리고 이제 직전 경기 이제 하이덴하임전에서는 이제 켈른이 나름 좀 유효슈팅을 좀 많이 좀 창출하면서 이제 공격에서 좋은 모습을 좀 보이긴 했지만, 그만큼 이제 실점도 많이 하며 결국 승리를 좀 거두지 못해 이제 리그 무승 행진을 좀 못 끊었다고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미넨 같은 경우에는 휴식기 직후 경기에서 이제 볼프스부르크 상대로 무려 8대1 좀 대승을 좀 거두면서 이제 압도를 했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후반기 스타트를 굉장히 잘 좀 끊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경기에서는 뭐 주축 공격진이 이제 케인, 그리고 이제 디아즈, 이제 올리세 모두 이제 득점을 좀 하면서 굉장히 좀 좋은 폼을 좀 보였고,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좀 공격진에 여전히 좀 건재하다는 점을 고려한다고 하면은 확실히 좀 후반기 좀 미넨도 굉장히 좀 전반기만큼이나 좀 좋은 그런 좀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도 한번 좀 조심스레 예상을 봅니다. 자, 일단 뭐 이 경기도 내 경기 양상을 좀 봤을 때 이제 미넨이 확실히 이제 점유율을 좀 높게 좀 가져가면서 이제 공격을 계속해서 좀 이제 이끌어 갈 것으로 보고, 현재 무려 이제 침투, 이제 컷백, 이제 중거리 등 다양한 공격 패턴을 좀 통해서 이제 켈른의 수비를 곧잘 공략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켈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뜩이나 지금 수비가 좀 불안정한데 지금 주축 수비수 좀 대다수가 지금 결장 중이다 보니까 라인을 지금 올리기에는 많이 지금 버거울 수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번 경기는 이제 쾰른이 이제 두 줄 수비를 좀 형성하면서 버티는 식으로 좀 플레이할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아 보이는 경기라고도 이제 말씀드려 봐요. 그렇죠. 자, 그러다 보면은 확실히 좀 미넨이 이제 그 쾰른 진영에서 볼을 좀 길게 좀 소유하면서 계속해서 좀 쾰른의 좀 수비를 좀 두드리는 양상으로 흘러갈 것으로도 예상이 됩니다. 자, 다만 근데 이제 지금 켈른이 뭐 좀 두 줄 수비를 좀 형성한다고 해도 좀 대체로 좀 수비 조직력이 좀 안 좋기 때문에 지금 이제 미넨의 그런 좀 공세를 좀 막아내기를 많이 좀 어려울 것으로 보고, 게다가 이제 미넨 같은 경우에는 지금 패턴 플레이가 좀 좋아서 이제 좁은 수비 공간도 공략을 좀 잘하는 편이기 때문에 그런 약간 좀 좁은 수비 공간도 공략을 잘하는 그런 좀 미넨이 그래도 이런 좀 켈른의 좀 두 줄 수비도 곧잘 좀 공략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좀 예상을 해봐요. 좀 아무리 뭐 이제 켈른이 좀 수비적으로 나선다 해도 미넨이 뭐 충분히 잘 공략하면서 좋은 득점력을 보이지 않을까 좀 예상을 봅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뭐 요 경기는 뭐 그렇게까지 뭐 크게 코멘트할 건 없을 것 같아요. 네, 아무리 여전히 이제 후반기 시작했음에도 지금 뭐 메넨의 그런 이제 주축 공격진들 및 이제 그런 주축 공격진들의 그런 폼도 굉장히 좀 건재하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좀 켈른의 그런 수비수들의 그런 좀 다수의 결장, 그리고 여전히 좀 수비 조직력이 많이 좀 안 좋다는 점까지 고려한다고 하면은 이번 경기도 좀 미넨이 어느 정도 좀 좋은 득점력을 좀 보이면서 무난히 좀 이기는 방향으로 좀 흘러가지 않을까 좀 예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내 승패 본다고 하면은 바이에른뮌의 승적 보는 경기로 가져가도록 하고, 그리고 이 경기는 내 마인슨까지 보는 경기로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3.5 기준을 본다고 하면은 오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분데스리그까지 해서 이제 리그 경기들은 다 마무리가 되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외 경기에서는 이제 컵 경기 중에서 이제 몇 개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제 네덜란드 FA컵 경기, 이제 고어헤드 대 이제 헤라클레스. 자, 그래도 요거는 이제 고어헤드가 뭐 최근 좀 홈에서 다 주춤하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헤라클레스가 다시 이제 원정 약세를 좀 보이고, 특히 좀 이제 수비가 많이 좀 무너진 점을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이번 경기는 고어헤드가 좀 홈 이점을 잘 살려서 이기는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싶어 고어헤드 승쪽 보는 경기로 가져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어느 바는 본다고 하면은 오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알라베스 대 이제 라요. 자, 일단은 요거는 그래도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저는 라요 프랜스 쪽 보는 경기. 이 경기는 뭐 제 알라베스가 뭐 홈인 거를 좀 제외하면은 뭐 지금 우세한 부분이 딱히 없다 보니까 그런 점을 고렸을 때는 라이오 프랜스 쪽 보도록 하고, 그리고 이제 경기 템포 자체는 좀 느리게 좀 흘러가면서 좀 저득점 양상으로 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언더까지도 같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라이오 프랜스의 언더 보는 경기.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첼시 대 이제 아스날. 자, 이 경기는 이제 카라바오 경기죠. 자, 일단은 이 경기는 저는 지금 우리 첼시가 이제 최근에 이제 마레스카 감독이 이제 경질이 좀 되면서 지금 감독이 좀 이제 그런 약간 좀 어느 정도 좀 이슈가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풀럼 상대로도 지면서 페이스가 좀 많이 안 좋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런 점을 고렸을 때는 지금 첼시가 좀처럼 반등할 기미를 좀 만들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뭐 아스날 사이드를 좀 보일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이제 홈에서 또 이제 첼시가 솔직히 뭐 아스날 상대로 뭐 이제 쉽게 좀 무너질 거다 이렇게 좀 장담하기는 좀 어렵고, 이 경기는 이제 첼시가 어느 정도 좀 버텨서 이제 무승부로 끝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좀 고민을 해봤는데, 이거는 차라리 뭐 아스날 승보다는 그냥 이제 좀 햄무나 무 쪽에서 도전을 하는 게 좀 더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요거는 저는 승패보다는 도전하는 경기로 가져가도록 할게요. 예. 아스날 이제 햄무나 뭐 무승부 중에서 이제 골라가는 경기. 안 그리고 언오바는 뭐 본다고 하면은 그래도 오바 보는 경기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네, 이렇게까지 해서 이제 해외 축구 분석 전부 다 마무리가 좀 되었습니다. 자, 어느 정도 분석이 좀 괜찮다 이제 생각되시는 분들은 추천이랑 질차 한 번씩 눌러주시면은 감사드리고, 자, 그리고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은 이제 채팅으로 질문 주시면 바로 답변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오늘도 끝까지 분석 방송 봐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